안녕하세요. 루벤입니다. 2026년 하반기를 맞이하여 대기업으로 취업하고자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반기부로 기업의 입장에서 더 이상 AI를 활용하여 자소서를 쓰는 걸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AI 활용 경험이 없는데 도대체 나는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자, 실제로 SK 하이닉스에서 AI를 활용한 프로젝트, 공모전, 논문, 연구, 문제 해결 경험을 작성해라 이미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LG전자 지금 채용 진행 중인데요. 이 AI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했거나 개선을 했거나 새로운 방법을 제안을 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를 작성해 보아라. 또 현재 채용 중인 KT에서도 AI 기술을 활용한 성과 창출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라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소서를 쓰시는 분들은 AI를 과연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조정을 했는지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역할과 기여는 어떤 게 있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분들은 작성하기가 어렵죠. 나중에 면접에서도 물을 것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쓰기도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채점표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전에는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 무슨 노력을 했는가, 결과가 어땠는가 이런 형태의 기본적인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경험에서 무슨 문제를 발견했으며 특히 기존의 방식에서 어떤 비효율적인 점을 찾아냈는가에 대한 게 포인트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AI를 활용하여 이 과정과 결과를 어떤 식으로 도출했는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이닉스도 보면요, 새롭게 AI를 활용한 문제 해결 경험을 물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문제를 AI로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점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기본적인 직무 이해도를 가진 상태에서 인력적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소서 항목에 녹여내셔야 합니다. 기존에 많은 분들께서는 자소서를 여러분의 경험을 넣고 AI 툴을 이용해서 텍스트를 뽑아내서 자소서를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AI에게 물어보고 답을 정리했던 그런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다시 재해석을 하고 또 AI 툴을 이용을 새로 해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넣어서 결과를 받았고 또 기준을 정의하고 처리 범위를 명확히 나눴으며 또 오류를 찾아 기준을 수정하고 재실행을 하였고 결국엔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설계해서 성과를 훨씬 더 좋게 만들었다. 이런 형태로 AI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설계자의 역할을 하셔야만 합니다. 여기도 제가 작성을 해놨는데요. AI에게 답을 받아내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AI의 답을 조정하고 새롭게 도출하고 이런 과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 이런 흐름을 이해하셔야만 할 겁니다. 그래서 문장은 기존 자소서와 달라 보일 수 있으나 결국에 묻는 방향은 똑같긴 합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보다 더 나은 결과다. 또 무엇을 판단하고 조정을 했는가 이런 형태로 소재에서는 전 단계의 비효율이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하여 애프터를 만들어 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AI 결과를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조정하고 최대한 그 목표에 맞춰서 활용하여 결과를 만들어냈던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의 입장에서 문제를 먼저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무엇을 AI에게 맡길 수 있는지를 판단을 정확히 해야만 하며 그 과정에서 나온 결과값을 검증하고 최종 판단을 함에 따라 인력적인 그 가치를 보여야만 한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업이 요구하는 AI는 챗 GPT가 아닙니다. 이 GPT를 이용하여 많이 활용을 하셨겠지만 지금 기업이 묻는 것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업무 또는 1인이 할 수 있는 역할들 그런 점들을 어떻게 AI를 활용하여 인력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가. 한 명의 역할이 100명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사람이 필요했던 업무를 AI에게 맡겨서 최대한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툴을 이용할 수 있느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런 점을 여러분이 제시하셔야만 한다. 그래서 앞으로 AI가 더 발전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 사람이 해야 하는 역할이 문제를 발견하고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여 나오는 결과값을 가지고 오류를 검증하고 최종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역할과 AI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을 해야 한다. 결국 우리 기업이 원하는 것은 처음과 끝은 사람이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AI라고 하면 나의 역량은 사라지고 더 이상 여러분이 이 가치를 증명할 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하여 고객 리뷰를 분석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쓰지 마시고 이 분류 기준을 4가지를 직접 설계를 하여 1차 분류를 먼저 세부적으로 맡겨보았습니다. 뭐 이런 구체적인 여러분의 행동이 필요하겠죠. AI로 인하여 이상 원인을 찾아냈다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AI가 좁혀준 후보 46건을 공정 일지와 대조하여 원인을 재점검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AI로 효율을 높였다. 검토 시간을 4시간에서 1시간 반으로 줄일 수가 있었다. 이런 형태로 구체적으로 AI를 활용한 여러분의 결과값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기존에 AI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했던 경험이 없다. 이렇게 되면 과연 새로운 프로젝트를 또 해야 하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을 다시 수행을 하면 됩니다. 새로운 AI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또 스터디를 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전에 여러분이 충분히 해왔던 과정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AI
툴을 이용을 꼭 하셔라.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고객의 견해를 500건 정도를 분류했던 경험이 있다고 하면 이미 여러분은 좋은 재료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지금 기준으로 한번 결과값을 다시 만들어 내가 만들었던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니 기존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기존 방식이라는 게 존재했다면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AI 툴을 지금 이용해서 그 결과 과정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 천자를 요구를 할 겁니다. 기존의 문제가 무엇이 있었는데 기존의 방식의 비효율은 무엇이 있었고 AI를 이용을 하여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설계를 내가 했으며 인간이 판단했다. 이게 포인트고요. 그 결과값을 최대한 검증을 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을 거쳐 기대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어떤 판단을 하였고 어떻게 검증을 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5번과 6번의 이 비중을 상당히 많이 늘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천자 기준으로 AI를 활용한 문제 해결 경험을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연 만들어낸 지표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처리 기간을 줄였다, 정확도를 높였다, 처리량을 엄청나게 늘렸다, 오류를 감소시켰다, 실험 횟수, 성공률, 품질, 고객 반응 등등의 전과 다른 결과값이 나와야만 할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하나의 경험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개선을 하는 과정 속에서 AI를 이용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지시를 하고 조정을 하고 결과값을 훨씬 더 좋게 만들었는지 그런 이 성과 창출 경험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AI를 활용한 경험이 없다면 이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도출할 건지, 그리고 처음 결과값은 어땠는지, 오류가 있었는지, 그 과정으로 왜 바꾸고자 했는지, 기존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끄집어서 지금 기준으로 AI를 이용을 하여 결과를 만들어낸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을 때 정정을 하고 최대한 좋은 결과값을 만들어냈다는 과정으로 꼭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많이 지원하는 직무를 이 천자 기준으로 어떻게 썼는지 예시를 담아낸 AI 문제 해결 직무별 대응 전략이라고 해서 도서를 제가 따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희망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께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떤 식으로 기업 입장에서 변화하고 있는지, 왜 내가 인력으로 필요한지를 강조할 수 있어야만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봅니다. 이 AI를 써보았다라는 포인트를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가져갔다면 이제는 AI를 활용하여 일의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한 명의 인력으로 최대한 고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원자다라는 점을 이제 제시를 하셔야만 합니다. 자소서부터 면접까지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에서 비효율적인 점을 발견을 하여 AI를 활용하여 검증을 하여 전과 다른 애프터를 만들었다. 이것을 직무에 적용하여서 어떤 결과값을 만들어내고자 한다라는 것이 직무 수행 계획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각각의 직무별로 예시를 또 분해해보는 시간도 가질 테니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기존의 경험들을 다시 한번 추출해서 AI를 활용하여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시도해보시고 디테일하게 메모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표현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점들을 직무와 관련해서 최대한 정리를 해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직무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AI도 이용을 하여 직무와 관련된 역량이라고 제시할 수가 있다. 기존의 자소서 형태가 점점 AI 기능을 활용한 문제 해결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꼭 이 점을 알고 취업 준비를 해 나가셔야만 할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들 많이 공유를 드릴 테니 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